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지금 와서야 말할 수 있지만 그날의 침묵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결국 저를 그 집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떠난 거였죠. 동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매일 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왜 제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는지를, 왜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왜 제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를.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로 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56 김영숙입니다. 경기도 작은 읍내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똑같았고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고 그 아들이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착했고 예의 바르고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읍내 반찬 가게는 조카에게 맡기고 저는 도시로 왔습니다. 같이 살면 좋죠.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땐 아무 문제 없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을요.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어머님,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방도 준비해뒀고, 침대도 새로 샀고, 커튼도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골라뒀습니다. 와, 정말 좋다.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 프로그램 재밌죠? 응, 재밌네. 대화가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 두 번째 주,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 와요. 불편하시면 방에 계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 나는 TV 볼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뭐해? 회사 바빠 죽겠어.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자.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저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어머님은 방에서 드세요. 응? 왜? 아,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집에서 회식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 주, 어머님, 요즘 집에 계속 계시잖아요. 밖에 좀 나가시는 게 어때요? 응, 나는 집이 편한데.
어머님도 친구분들이랑 만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한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살려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시작되다 2달째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3달째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좋지.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야. 그래.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어머니 여행 안 좋아하시잖아.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4달째 집안에서 제자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며느리가 빨래를 개려고 했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고 했고, TV 리모컨을 잡으면 며느리가 저 드라마 봐야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방으로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달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올해 명절은 우리 친정 가려고요. 응? 그럼 나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불편하세요? 말투가 변했습니다. 예전엔 부드러웠는데 이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럼 됐네요.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무시, 침묵 제외, 6달째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 어느 날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만. 오늘 데이트.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들 오늘 너무 좋았어. 저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7달째 아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밥을 차려놨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탁.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8달째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 진짜? 너희 집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 부러워. 우리는 같이 살아서 너무 불편해. 맞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 보여.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관없었을지도요. 아들과의 대화.
9달째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좀 힘들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차가워. 에이, 엄마.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 엄마 모시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봐. 시어머니랑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조금만 참아. 며느리도 적응하는 중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마지막 명절, 10달째,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우리 친정 갈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친정 가는데 왜 따라오시려고 하세요? 나는 혼자 있기 싫어서. 혼자 있는 게 뭐가 싫어요? 어른이잖아요.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집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친구들 부르기도 힘들고 어머님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잖아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며느리야. 네. 나는 아직 건강한데. 그래서요? 요양원은 아픈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머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떠나기로. 관계 단절 선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나, 이 집 나갈게. 응? 엄마, 갑자기 왜? 며느리 말이 맞아. 너희가 불편하면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엄마,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혼자 살래. 엄마, 나 읍내로 다시 내려갈 거야. 조카한테 말해서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할게. 엄마, 그게 무슨... 아들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엄마, 됐어. 이미 결정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거였습니다. 읍내로 돌아오다 읍내로 내려왔습니다. 조카가 반찬 가게를 잘 지켜놓고 있었습니다. 고모, 다시 오셨어요? 응, 여기가 좋더라. 고모부 산소도 여기 있고, 여기가 고모 집이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아들 집에 있다 왔어. 아들 집은 어때요? 좋죠? 그냥 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미안해. 내가 며느리 편만 들었네.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엄마, 다시 올래? 며느리가 미안하대. 아니, 응,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아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함께 있는데도 혼자였던 것보다 진짜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너도 며느리랑 잘 살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뭐 있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있어요. 하나씩 주세요. 네, 여기요. 사장님,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랑 같이 등산 갈래요? 매주 수요일에 가거든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봐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립, 거리두기, 그리고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 선택. 저는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잘 되고 있었고, 저는 건강했습니다. 수요일마다 할머니들과 등산을 갔고, 주말에는 조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들어와.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해? 응, 편해. 진짜? 응. 아들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내가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며느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이제 알면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엄마, 아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하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일지도 몰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나한테 나쁜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을 뿐이지. 그게 제일 아팠어. 엄마.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행복하니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너도 잘 살아. 아들은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구나. 2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읍내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주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외로운 건데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외로운 거죠.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갑니다.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엽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고 책을 읽고 일찍 잡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저는 좋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삶을 계속할 것인가, 혼자지만 평온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진짜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